East to Persia to Rome to the Islamic Caliphate. There is just so much carnage. Why this little insignificant people have been so vehemently hated by so many pagan governments, kingdoms, regimes, and empires. In 1939, the Jewish population in Poland was 3.5 million. By the end of the war in 1945, that number had been reduced to 250,000. 150,000 Jews out of the 250,000 who were remaining. The church has blood on their hands. 3.6 million Jews was reduced to 30,000 over a period of 20. Holocaust was perpetrated by Christians because of Christian. القرآن هو اللي بيدعونا ان احنا نكرههم وما نحبهمش. أعداء المسلمين بعد إبليس هم اليهود. من الذي قال ذلك؟ الله. The Jews have suffered, and there's more suffering to come. This train of Judenos is again evolving.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want to attack Jerusalem. Where is merciful God? Where is He? 지난 2019년 11월 18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의 유대인 정착촌이 더 이상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1978년 유대인 정착촌을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후 41년 만에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모든 법적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미 정부는 웨스트뱅크에 세워진 유대인 민간 정착촌 건설 그 자체가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웨스트뱅크 민간인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관한 독특한 사실과 역사, 환경을 근거로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 정부는 각 정착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을 것이며 웨스트뱅크의 궁극적 지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웨스트뱅크라 불리우는 서안지구에 건설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현재 웨스트뱅크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인정한 130여 개의 정착촌, 그리고 비공식적인 100여 개의 유대인 정착촌 마을이 있으며 모두 약 4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예루살렘에는 12개 지역에 약 2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착촌이 과연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는 1920년부터 1948년까지 이 땅을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어진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러시아와 연합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맞서서 싸워야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사막 지역에서 전투를 해야 했던 영국은 1915년 10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사막의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랍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해서 영국을 도와준다면 함께 전쟁이 끝난 후에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는 이른바 맥마흔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이 약속만 믿고 영국 편이 되어서 함께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이 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자 전쟁 자금과 무기가 떨어진 영국은 또다시 2년 후인 1917년 11월 그때 당시 영국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쟁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 준다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또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영토를 두고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 양쪽에 이중 약속을 한 셈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은 과연 누구에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 문제를 유엔이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떠넘기게 되죠. 유엔은 1947년 11월 29일 회원 국가들과의 오랜 논의와 투표를 통해 팔레스타인을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나누어서 관리하게 하는 분할안을 발표합니다. 그때 당시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안은 이랬습니다. 지도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은 서쪽의 텔아비브 지역을 중심으로 위아래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네게부 사막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에 있는 골란 고원도 역시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의 지역은 사해와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을 분배받았고요. 이 땅의 관리를 요르단에게 맡겼죠. 서남쪽의 가자를 포함한 주변 지역은 이집트의 관리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위임 통치 시한이 끝나는 1948년 5월 14일 자정, 그 이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며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알리게 되죠. 그러자 요르단 국가를 포함한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그날 밤에 전쟁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1차 중동전쟁 또는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고 부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걸어온 아랍 국가들과 맞서 싸워 오히려 영토를 더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영토는 더욱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드디어 동예루살렘을 제외한 서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포함되게 됐죠. 이때 영토 면적이 줄어든 팔레스타인 영토가 현재 웨스트뱅크, 즉 서안 지구가 되는 셈입니다. 이 지역을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르단 입장에서 봤을 때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중동 전쟁이 끝난 이후 요르단이 통치하고 있는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와 시리아가 통치하고 있는 골란 고원 그리고 이집트가 통치하고 있는 남쪽의 가자 지구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서 로켓을 발사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발사하는 로켓은 이스라엘로서는 위협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깝게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발사한 로켓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북쪽의 시리아 통치 지역이었던 골란 고원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스라엘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셈이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요르단에서 날아오는 전투기와 이집트에서 날아오는 전투기가 약 5분에서 10분 사이면 이스라엘 전역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완충 지역이 필요했었습니다. 거기에다 시리아가 이스라엘 국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이었던 갈릴리 호수의 물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인 헐몬산에 댐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로서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제 공격으로 일어난 전쟁이 바로 1967년의 6.1 전쟁, 즉 제3차 중동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요르단 통치였던 웨스트뱅크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북쪽의 골란 고원까지 점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쪽의 시나이 반도까지 아예 빼앗아서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점령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라며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리 유엔과 국제사회가 불법적이라고 비난을 해도 자신의 안보를 위한 일이었다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비난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웨스트뱅크에는 수많은 성경의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물론이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길갈과 여리고, 광야에서 떠돌던 성막이 처음 자리를 잡았던 실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국의 계단을 꿈꾸었던 베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에 처음 방문했던 성읍 세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해쪽 속으로부터 400세켈을 주고 샀던 막벨라 동굴에 있는 헤브론 역시 모두 웨스트뱅크 안에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과 유대인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들이 모두 웨스트뱅크 안에 있다 보니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사회는 웨스트뱅크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은 중동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를 점령하기 전에는 그곳에 유대인 정착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역시 웨스트뱅크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고 로켓이 쉼 없이 날아왔었습니다. 물론 그런 공격은 지금도 여전하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웨스트뱅크에서 유대인 정착촌이 모두 철수한다면 과연 팔레스타인의 공격이 사라지게 될까요? 아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2005년 이스라엘은 8,500명의 유대인들을 가자지구에서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집과 농장과 건물을 뒤로 한 채 강제로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향한 공격이 멈춰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 내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절대로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주변국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으면 점령지에 대한 군사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967년 6.1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막기 위해서 6일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희생시켜야만 했었죠. 그렇게 방어를 위해서 웨스트뱅크와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국제법을 이야기하자면 명확한 평화를 이루고 모든 테러가 멈출 때까지 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날마다 팔레스타인의 테러 공격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철수를 한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인 텔아비브와 국제공항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쏘아대는 로켓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정착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정착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벽과 울타리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또 울타리 바로 옆에 있는 완충 구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정착촌과 정착촌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도로를 안전을 위해 또다시 울타리를 세워야 하는 일들은 자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 활동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웨스트뱅크 안의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로 운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체크 포인트는 통과를 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995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이스라엘의 이자크 라빈 총리와 야세르 아르파트 PLO 의장이 합의한 오슬로 협정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웨스트뱅크를 A, B, C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겠다고 했었습니다.
A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스스로 안보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웨스트뱅크의 약 18%를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인구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요. B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는 하지만 이 지역의 안보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맡기로 했는데 그것은 이 지역엔 이스라엘 군인들이 주둔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은 웨스트뱅크의 약 22%에 해당하죠. C지역은 비록 웨스트뱅크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웨스트뱅크 전체 지역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데 바로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역 설정은 이스라엘이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한 것도 아니고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구역을 나눴던 것이며 오슬로 협정에 서명을 했던 야세르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 역시 최종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적인 정착촌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 중 C구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설명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무조건 강력히 반대해 왔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 12일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해당 상품이 이스라엘산이 아니라 점령지에서 생산됐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유엔이 정착촌 건설에 가장 많은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2016년 6월 이스라엘 정부는 말레 아두밈에 정착촌 560채 건설을 승인했고 또 1,400채를 더 건설할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같은 해 7월 4일 당시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추가 건설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면서 재고할 것을 이스라엘 측에 요구하기도 했었죠. 급기야 같은 해 12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령 안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적시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모든 정착촌 건설 활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투표에서 기권을 하면서 결국 결의안 통과의 문을 열어준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결정에 대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었고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2017년 1월 20일 이후에는 분명히 유엔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미국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당연히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전역에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미국이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분노의 날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일부 시위대가 이스라엘 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스터와 미국 성족이 이스라엘 국기 등을 불태우기도 했었죠. 반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당연히 이번 결정을 환호하며 반겼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들을 포함한 250여 명의 저명한 랍비들이 백악관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이들이 보낸 편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또다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25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 산으로 돌아갈 것이며 포도원을 심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23절에 유대 성읍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지금부터 약 130년 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2년 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었습니다. 또 52년 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의 다른 도시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모든 일은 사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해 많은 의문과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를 포함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사실들을 목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번 주 브래드 브리핑이었습니다.